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의 강도는 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둘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금일 거래대금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것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변곡점이라는 건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를 합니다. 에이, 지금 분위기 보니까 엉망이던데?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스피 지수 전망 이 3번 중에 2번만 맞추면 부자 됩니다. 뭐 오른다 내린다 매일 똑같은 비율로 베팅을 하면 한 번 틀리고 한 번 맞고 그러면 마지막 한 번이 남습니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돈을 법니다. 수익. 이게 누적되면 뭐 부자 금방 됩니다. 근데 3번 중에 2번 맞추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3번 중에 2번 맞추는 사람이 뭐 약간 농담 보태가지고 한 명 딱 있습니다. 저. 제가 3번 중에 2번을 맞추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버냐라고 하면 제가 안 그래도 선물을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할 때는 잘 맞추는데 이 선물을 해서 이 제 욕심이 들어가니까 시장을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잘 읽는다 해도 선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오늘 오르는 날인데 확신이 안 듭니다. 그러다가 정리하고 나면 쭉 올라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에 또 적용시키기는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지금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을 때 그 부적같이 내리면 사실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선물 매도를 쳐놓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지수는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는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적당히 반등 나오고 다시 쭉 가든지 아니면 정부가 이제 추석 지나고 아이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0.1%인데 추석 지나고 대주주 요건 10억 원으로 유지 요것만 발표하면 횡보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온 신호들로 봤을 때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추석 연휴 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가늠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단기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 형성하고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좀 강하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때리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서 정부 부양책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시장이 더 나빠지면 그런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될 거니까 부양책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로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때 이후에는 괜찮은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뭐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조금 크게 이어지는 쪽 그리고 저항받고 다시 조정 뭐 이런 형태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도 뭐 비슷한 형태입니다. 변동성 범위에 같이 도달을 했고 뭐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는 쪽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코스닥의 강세라고 하면 인위적인 어떤 재료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다룰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별도로 다루면 아마 굉장히 요걸 얻어먹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이 부분을 한번 다룰 거고,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 코스닥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면 뭐 세미콘 라이트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녹화를 할 때는 세미콘 라이트 그 경영권 분쟁 공시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쭉 살펴봤는데 대략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보면 주총 관련해서 여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던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주총에서 난리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0억입니다. 여기서는. 예, 그리고 50억을 뭐 빌려서 못 갚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서는 뭐 150억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아마 추정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제 추정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은 50억이라고 하고 한 명은 150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50억은 아마 빌린 금액 그리고 이 150억은 위약금이 아닐까. 그 보통 계약 같은 거 하면 위약불로 뭐 3배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빌렸는데 뭐 못 갚아가지고 150억 뭐 이런 얘기일 것 같고 이 50억도 사실 뭐 세미콘 라이트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다른 자산이나 이런 걸 놓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 사실 하는데 아무튼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는 조금 호재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최소 3%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처분이 끝나고 본안 소송으로 가려면 5%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 자기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뭐 횡령 배임으로 또 형사 고소를 한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성립돼서 인용이 된다 치면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을 낸 회계법인이 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교적 꼼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경영권 분쟁 쪽으로 가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뭐 회사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너 리스크가 아니면 이 종목 벌써 한 2, 3천 원 가 있을 종목입니다. 근데 그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낮은 거고 그런 부분이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된 부분 때문에 이게 새삼 뭐 주가가 떨어진다? 뭐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그리고 그거 외에 그 다른 종목 셀트리온부터 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아주 흑역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과 관련된 겁니다. 이 셀트리온 관련해서 흑역사가 뭐냐면 제가 셀트리온 4만원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때부터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거의 40만원을 가가지고 40만원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40만원까지 가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나쁘끄러운 일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36만 뭐 배당락 빼면 한 37만원 물론 이게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항상 그렇지만 제가 그 주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온건하게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제가 맞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또 흥분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셀트리온 주주분들께 굉장히 좀 심적으로 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활동을 해서 그 당시에 좀 혼이 났는데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이 변함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좋은 일입니다. 부정론자, 비관론자가 돌아서면 그게 주가 고점인데 저 같은 부정론자가 아직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건 뭐 나쁘지 않은 신호고 근데 다만 합병을 하게 되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은 이걸 호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가 반등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연결해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셀트리온의 매출이 예를 들면 올해 1조 7,558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갔을 때 합병을 했을 때 그 양사가 합병하면 남는 게 딱 이겁니다. 지금은 셀트리온이 1조 7,558억 원이고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조 8,465억 올해 예상은 이런데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뭐 이익 규모는 좀 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이 반토막이 납니다. 합병법인의 시가총액이 50조 원이 넘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합병이 당장은 시장 관심을 받아서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치로 주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좀 더 부정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대한제분. 대한제분은 공시를 보시면 임원이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보통 내부자의 주식 매수는 좋은 현상으로 인식이 됩니다. 75주 매수해가지고 그 비등기 임원이신데 어쨌든 내부자 매수는 나쁘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대신증권 시원하게 이제 변동성 범위를 찍고 나가는데 이 자사주 매입 이후에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의 약발이 예전보다는 훨씬 강하다. 뭐 이거를 이제 입증해주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하나 더 다뤄보자면 LG전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고 스마트폰에서 LG전자가 기운을 많이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신제품도 내놓고 이러다가 최근에는 그냥 중가폰 위주로 해서 굉장히 사업을 축소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주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돈 안 까먹으면 LG전자는 12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에서 계속 까먹으니까 이게 가치가 6만 원 정도로 낮아져 있었던 거고 스마트폰에서 기운을 빼나가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나쁜 상황임에도 시장을 이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LG전자가 뭐 지금 투자하면 되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가격 적정한 수준입니다. 지금은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니까 LG전자를 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는 그래서 사가지고 추세가 언제 깨지나까지 해서 깨질 때 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먹는 뭐 이런 정도의 대응은 나쁘지 않은데 LG전자 사서 묻어둬야 되겠다 장기로 본다 뭐 이런 매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나 뭐 길게 보는 건 항상 쌀 때 사야 됩니다. 비쌀 때 사면
오히려 낭패를 봅니다. 예, 그리고 LG전자 외에 이제 포스코를 보면 포스코가 오늘 시장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예, 이거는 앞으로 포스코가 이번 조정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 앞으로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게 뭐 조선이나 자동차, 뭐 건설 이런 전방 산업의 회복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면 더 좋은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매수를 하기는 좀 그렇고, 막 한국전력처럼 2만 원 아래로 이렇게 딱 가주면 모아가면 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을 5천만 원치를 사야지 그러면 오늘 한 5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 지나다가 또 내키면 또 500만 원 들어가고 5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나눠서 2만 원 안에서 다 사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 한국전력 관련해서 제가 한번 또 이 종목 분석을 할 건데, 예, 이미 고점에서 많이 주가가 떨어졌고 아직 추세를 바꾸지 못했지만 예전부터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예,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